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혈압약의 ABCD 1부와 2부를 이어서 3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강의 내용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면 신경계의 분류 및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경계는 알다시피 중추신경, 말초신경, 그 말초신경 중에서도 자율신경계,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 그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 중에서도 파라심파스틱, 심파스틱, 교감, 부교감 신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율신경계는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 어렵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몇 번에 걸쳐서 앞으로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해를 한번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교감신경의 아드레너르직 리셉터 그 중에 알파 베타 리셉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알파 베타 리셉터는 부교감 신경이 아니라 교감 신경의 수용체입니다. 알파. 그 수용체를 차단하는 게 수용체 차단제죠. 블로커. 그래서 알파 수용체를 차단하면 알파 블로커, 베타 수용체를 차단하면 베타 블로커가 되는데 두 가지를 아, 이제 오늘은 베타 수용체 블로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하여튼 알파 수용체 차단제의 역할, 종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알파는 아, 그 전립선 물론 고혈압에도 씁니다. 고혈압 치료제로도 쓰이지만 알파 차단제가 또 이, 하루날 같은 탐슬로신, 오신으로 끝나는 약이 전립선 또 비대증에도 사용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A, B, C, D 중에서 A는 AC 이니비터, ARB의 알파 블로커를 말씀드렸고 C는 칼슘 채널 블로커, D는 다이우레틱스 이뇨제인데 오늘은 이제 베타 블로커, 알파 블로커, 베타 블로커가 교감신경의 전달 물질인데 베타 블로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 차단제는 뭘 차단하느냐? 베타 수용체를 차단하는 겁니다. 베타 수용체가 작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럼 베타 수용체는 뭐냐? 교감신경의 전달 물질인 에피네프린이나 노아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이나 노아드레날린하고 같은 거죠. 그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이 이 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교감신경의 fight or flight 이렇게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우리 몸의 대처 작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 리셉터의 전달 물질인 에피네프린이나 노에피네프린이 차단되게 하는 거죠. 작용을 못하게. 그래서 고혈압을 떨어뜨리고 맥박을 느리게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작용을 나타내는 것이 베타 차단제입니다. 베타 차단제는 일반명에 상품명이 아닌 일반명에 롤이 붙는다고 그랬죠. LOL.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인데놀로 대표되는 프로프라놀, 아테놀롤, 카베딜롤, 뭐 에스몰롤 등 롤계 약물이 베타 차단제다. 베타 리셉터를 차단하는 거기 때문에 베타 리셉터는 지난 시간에 알파 리셉터 할 때 또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경계는 중추하고 말초로 나뉘죠. 중추 신경계는 뇌하고 이제 척추 신경계고 뇌에 이제 12쌍의 신경이 나오고 스파이널 코드. 근데 이제 말초 신경계는 다시 소마틱, 오토노믹 이렇게 나눕니다. 소마틱은 수의근을 지배하는 그런 신경이죠. 내가 팔을 굽히고 싶을 때, 걷고 싶을 때, 목을 움직이고 싶을 때, 이럴 때 하는 것이 소마틱. 오토노믹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오토노믹,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 뛴다든지, 늦게 뛴다든지, 호흡수가 빨라진다든지, 느려진다든지, 또 침샘의 분비가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눈이 저절로 동공이 확산된다 하는 건 내 의미로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내가 심장이 뛰고 싶다고 할 때 뛰고 느리게 뛰고 싶다 할 때 느리게 뛰고 이게 어느 정도는 뭐 조절이 전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오토노믹으로 분류를 하고 그 오토노믹의 분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으로 나누는데 교감신경은 심파스틱 너브 시스템은 파이드와 플라이트라고 해서 긴장을 스트레스 상황에서 파라심파스틱 부교감신경은 이완 휴식 그리고 소화를 시키는 음식물 섭취할 때 작용하는 게 이제 부교감 신경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심파세틱 너브 시스템 교감 신경계에 작용하는 그런 기능 그 전달 신경 전달 물질 에피네프린이나 노에피네프린 그게 알파 리셉터를 통해서 또 베타 리셉터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또 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파 리셉터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있느냐 그냥 전달이 되면 되지. 왜냐하면은 똑같은 심장의 박출량을 가지고 똑같은 교감신경에 작용을 하지만 어떤 장기는 긴장을 했을 때 혈류가 늘어야 되고 어떤 장기는 혈류가 차단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교감신경 작용 중에 맥박을 빨리 한다. 심장의 수축력이 증가한다. 당연히 심장으로 가는 혈류 맥박은 늘어나지만 장으로 가는 혈류라든지 피부로 가는 혈류라든지 이런 거는 긴장 상황에서 혈류가 늘어날 필요가 없죠. 그런 거는 차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스켈리탈 머슬 우리가 도망을 갈 때 눈동자가 확 열리고 또 머리끝이 쭈삣쭈삣해지면서 우리가 소변을 본다든지 대변을 본다든지 소화를 시킨다든지 하는 거는 할 수가 피부로 가는 혈류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필요가 없죠. 긴장 상황에서는 그런 거는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교감신경 작용이라 하더라도 장기별로 어떤 것은 혈류를 늘려야 되고 어떤 것은 혈류를 차단을 해야 되고 이런 또 기관지도 마찬가지예요. 기관지도 긴장됐을 때는 기관지 브론키얼 머슬이 늘어나서 호흡이 좋게 또 공기가 빨리빨리 들어가고 나가서 산소를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파, 베타 또 그 알파의 숫자, 베타 리셉터의 숫자들이 장기별로 다르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뭐 보면은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교감 신경은 왼쪽에 있는 치타가 사슴을 이 영양을 잡아먹을 때 상황이 영양이 나타내는 게 교감 신경이고 풀을 뜯고 있을 때는 반대로 눈동자가 가슴칠해지고 또 스켈리탈 머슬에 혈류가 늘어날 필요가 없죠. 심장은 천천히 뛰면서 장이나 글랜드 그 소화액 분비는 촉진시키고 이런 거 이제 부교감 신경의 작용이다. 교감신경은 파이드와 플라이트 이런 긴박한 스트레스 상황이고 부교감신경은 휴식을 취하면서 소화를 시키는 에너지 축적의 레스트 앤 다이제스트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자율신경계의 두 가지 작용이죠. 그 신경계가 나오는 이제 부위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자 이거 부교감 신경은 일단은 잊어버리세요. 일단은 뭐 3790하고 세크럴 쪽에서 나오는 그런 부교감 신경은 잊어버리고 이제 교감 신경만 이야기를 하면 T1에서 L2까지 대개 L2, L3까지 소라콜 럼바 그러니까 소락식은 척추, 럼바는 요추. 소라콜 럼바에서 나오는 신경이 바로 그 척추 옆에 있는 파라버티브랄 심파스틱 강글리온을 통해서 말초신경으로 돼서 각 장기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각 장기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심파세틱 교감신경 강글리온에서 장기까지 가는 그 전달 물질 그리고 장기의 말초에서 분비되는 그런 물질이 에피네프린, 노아에피네프린인데 그 에피네프린, 노아에피네프린도 장기마다 이게 반응도가 다르죠. 감흥도가. 그 심파세틱 강글리온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에피네프린, 노아에피네프린인데 그게 어디에 작용하느냐? 알파 리셉터에 장기별로 베타 리셉터에 작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럼 장기는 당연히 모든 장기가 해당이 되겠죠. 근데 모든 장기의 리셉터의 분포가 알파가 많이 분포하느냐 베타가 많이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고 그 알파도 알파 1, 알파 2, 베타 리셉터도 베타 1, 베타 2, 베타 3 리셉터까지 나눠지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거는 주로 알파 1, 베타 1을 기억을 하시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기억이 되게 됩니다.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장기별로 분포되는 알파 베타 리셉터를 공부를 그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교감신경계는 자율신경계의 일종인데 어디서 나오느냐? T1L2 소라콜 룸바에서 나오고 그 파라심파스틱 강글리온에서 나오는 신경이 있죠. 이제 신경이 분포를 하는데 그 너브의 터미널에서 에피네프린, 노아에네프린이 분비가 되는데 그 분비되는 게 그냥 아무데나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리셉터에 작용을 한단 말이죠. 그 리셉터가 알파 베타 리셉터다. 이 정도만 이 표요선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요약을 하겠습니다. 제가 원만 기억을 하라고 그랬는데 2는 자동적으로 기억이 됩니다. 원만 기억을 해요. 알파 1은 아드레너직 리셉터죠.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이 아닙니다. 아드레날린을 수용하는 수용체죠. 그거를 블록하면 아드레날린 리셉터 블로커가 되는 거고요. 알파 1과 베타 2가 있는데 알파 1은 그야말로 원입니다. 원, ONE. 이거는 나중에 조금 더 설명. 스무스 머슬 글랜드 각종 장기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 베타 2는 주로 베타 1은 어디에 분포하느냐? 심장과 신장입니다. 심신에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심장의 맥박수를 빠르게 한다든지 컨트랙틸리티를 증가시킨다든지 신장에서는 베타 1이 분비되면 그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된다든지 그래서 혈압을 상승시키고 또 이 여러 가지 신장에 물을 재흡수시킨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파 1은 일반 스무스 머슬과 각종 장기, 베타 1은 심장과 신장의 리셉터가 많이 분포하고 주로 작용한다. 그러면 알파 2는 이제 비교를 위해서 오른쪽에 해놓는 겁니다. 알파 2, 베타 2가 있어요. 베타 3는 지방질이 분해하는 세포인데 그거는 잠깐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1은 자극하는 작용을 합니다. 2는 저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알파 1에 분포되는 리셉터는 베타 2가 알파 1에 분포되는 리셉터에 반대되는 그 작용을 하지만 왜냐하면 자극 저해니까 저해되는 거지만 이 똑같아요. 분포되는 장기는 똑같습니다. 스무스 머슬 글랜드 오간 여기에 분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알파 1, 베타 1은 자극하는 작용을 하고 알파 2, 베타 2는 이 아드레나직 작용을 감소시키는 쇠퇴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조화를 이루게 한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파 1과 베타 1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기억을 하시면 그러면 베타 2는 알파 1에 똑같은 장기에 분포를 하지만 반대되는 역할을 하고 알파 2는 알파 1을 아까 저해한다고 그랬죠. 2는 둘 다 저해합니다. 상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파 1에서 분비되는 에피네프린이나 노에피네프린을 잡아먹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작용을 없애는. 그래서 하여튼 알파 1과 베타 1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파 1은 그 스무스 머슬 글랜드 오간에 분포를 하고 베타 1은 어디에요? 심신에 심장과 신장에 분포를 한다. 그래서 자극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제가 알파 2는 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잊어버렸어요. 여기 에피네프린이 분비된 걸 잡아먹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해하는 이니비터리 작용이고 알파 1은 원이라고 그랬죠. 원. 그래서 제가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는데 알파 1의 원은 ON이죠. 원은 5는 혈관의 끝을 보면 O 동그라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블라드 베슬입니다. N은 네코 블라드 프로스테이트 스토막으로 이제 방광 그리고 전립선 위 문에 이 목에 위치하는 근육을 스핑터를 수축을 시킵니다. 수축을 시켜요. 이게
긴장이 됐을 때 알파1 리셉터가 자극이 되면 소변이 못 나오게 하는 겁니다. 잠가버려요. 프로스테이트도 잠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블록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프로스테이트가 열려서 소변이 잘 나오는 거죠. 프로스테이트를 수축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스테이트를 컨스트릭션 시키고 스토막도 컨스트릭션 시킵니다. 그래서 밥맛이 없게 하고 지금 한가롭게 먹고 있을 때가 아니죠. 이 파이드와 플라이트 상황에서 또 소변을 배출시키고 있을 상황이 아니죠. 프로스테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ONE 알파1의 O는 혈관이고 N은 네코 블레드 프로스토이트 스토막이다. 그리고 E는 눈입니다. 눈은 수축을 시키죠. 근육을 수축을 시키면 눈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이 실리아리 머슬이 사방에서 끌어당기기 때문에 눈동자가 퓨필이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 건가 상황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죠. 쓸데없이 방광은 늘어나고 목은 막힙니다. 그래서 소변이 나오지 않게 하는, 있는 소변이 잠깐 수축하면서 오줌을 쌀 수는 있습니다. 긴장하면 풀리면서. 그러나 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네코 블레드 프로스테이트는 수축을 해서 필요 없이 뭘 먹거나 소변을 보거나 프로스테이트가 늘어나는 일은 없다. 그래서 원입니다. 알파1은 원, 블라드 베슬, 넥, 아이. 이 원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타는 오늘 이제 베타 블로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베타1, 베타2인데 베타1은 어디에 있다고요? 심장하고 키드니에 많이 작용을 한다. 베타1은. 그리고 베타2는 아까 알파1에 분포했던 게 똑같이 분포를 하는데 스모스머슬이나 여러 가지 오감 글랜드에 분포를 하는데 무슨 작용을 한다고요? 수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니비션을 하기 때문에 릴렉세이션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폐를 예를 들어 볼까요? 폐가 두 개고 심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베타1은 심장이고 2는 이 폐라고 돼 있어요. 폐는 오른쪽 왼쪽 두 개가 있죠. 그 폐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장기의 오간 중에 폐의 브론코스가 릴렉세이션이기 때문에 2는 이니비션 한다고 했죠. 늘어납니다. 폐가 기관지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서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고 많이 나오게 되죠. 긴장 상황에서 우리가 숨을 가쁘게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할을 예를 들면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베타3는 참고로 아디포스 티슈가 분해를 해서 에너지 생산을 돕는 그런 상황인데 뭐 기억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타1은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에서 1은 스티뮬레이션, 2는 이니비션. 그리고 베타1은 어디에? 심장과 신장에. 알파1은 어디에? 원에. 혈관 O. N, 네코 블레드 스토막 프로스테이트. E는 I.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아마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그 베타 수용체에 대해서 알파 수용체, 아드레너직 리셉 수용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베타 리셉터 블로커는 베타 리셉터를 블록을 하는 겁니다. 이 에피네프린이 이 동그란 게 이 리셉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블로커를 사용을 하면 이미 사각형이 들어가 있어 버려요. 그러니까 에피네프린이 작용할 구멍을 리셉터를 막아버리는 거죠. 막아버려요. 이게 베타 리셉터의 역할이라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프로프라놀롤이라는 아주 원초적인 베타 블로커 약물은 베타 1, 즉 하트, 키드니, 심신, 베타2 둘 다 차단을 합니다. 둘 다. 베타2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죠? 폐를 예를 들면 2니까 폐가 양쪽에 있으니까 폐의 브론코스를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걸 차단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프로프라놀롤을 쓰면은 심장의 박동이나 또 콩팥에서의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도 느려지지만 차단이 되지만 브론코스도 차단이 돼서 아스마 환자들에게서는 아스마를 악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베타2는 차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셀렉티브한 베타1 차단제가 이후에 개발이 되게 된 겁니다. 그는 인데랄은 프로프라놀롤은 베타 차단제니까 롤이죠. 베타1, 베타2를 같이 차단을 시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고 이제 넘어가죠. 베타2 그렇고 베타1의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아까 말한 인데놀 저기 프로프라놀롤 같이 베타1과 2에 상관없이 차단을 시키는 게 프로프라놀롤이고요. 두 번째 제너레이션은 이제 그래서 베타2는 우리가 차단하지 말자.
베타 1만 차단하자. 고혈압이나 맥박이 빠를 때 뭐 이런 빈맥이나 이럴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아테놀롤, 뭐 메토프롤롤, 이런 비소프롤롤 같은 약이 있고요. 서드 제너레이션은 뭐냐? 그 베타 차단제 외에 알파 차단제 역할도 겸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카베딜롤 같은 약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심장의 맥박만 느리게 하고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 아까 원에 뭐라 그랬죠? O가 혈관이라고 그랬죠. O 혈관의 끝이 동그라니까 그 혈관을 차단하는 역할까지도 베타 차단제가 아니라 알파 차단 효과도 가지는 것이 카베딜롤. 그래서 혈압이 맥박이 더 효과적으로 떨어지겠죠. 3세대 베타 블로커는 그런 거를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베타 차단제는 뭐 다 좋은 점만 있느냐? 당연히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죠. 모든 베타 차단제 또 알파 차단제 혈압을 떨어뜨리는 거는 저혈압이 부작용이 가장 흔하게 있어요. 당연하죠. 저혈압이 되는 거는. 그래서 이 베타 차단제는 베타니까 bad fish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외우기가 쉽다 이겁니다. 처음에 B는 브라디카디아, 두 번 A는 AV 블록, D는 디즈니스. 혈압이 떨어지면 어지럽겠죠. 피쉬는 피곤한 혈압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모르는데 저 카디악 아웃풋가 떨어지기 때문에 피곤하고 또 이제 간혹 가다가 이 성기능 장애가 올 수가 있고 하이포글라이세미아가 마스크될 수 있다. 뭐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죠. 다음은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라스 시스템. 이거는 전형적인 교감신경계가 작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저혈압이 되었을 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일으키기 위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전에 설명을 드렸죠. 맞는 것만을 모은 것은 저혈압이 되었을 때 작용한다. 레닌은 간에서 분비된다. ACE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는 안지오텐신 1을 2로 변화시킨다. 알도스테론은 신장에서 분비되어 심장에 작용한다. 예. 저혈압이 되었을 때 작용합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레닌 안지오텐신. 레닌은 어디서 분비되죠? 간에서 분비되는 게 아니고 레닌은 레날 콩팥에서 죽스타그로메룰로의 프로투스에서 분비됩니다. 콩팥에서. 그 말에서 틀렸죠. 이거 리버 헤파토가 아니라 레닌이니까 레날의 콩팥에서 분비되니까 레닌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에이스는 안지오텐신 1을 2로 변화시키다 맞습니다. 알도스테론은 어디서 분비돼서 심장에다 부신에서 분비되어 신장에 작용한다. 이게 거꾸로 돼 있죠. 심장이 아니라 신장에 작용하고 신장이 아니라 부신에서 작용을 합니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기억 디귿이 되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안지오텐신 2의 역할이 아닌 것은 안지오텐신 2는 크게 두 개, 뭐 작게 보면 네 가지 작용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에피네프린보다 더 강력한 혈관 수축 작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알도스테론을 분비시켜서 소디움을 물과 함께 재흡수시킨다. 그리고 ADH 반이조 호르몬을 피투이타리 쪽에서 분비시켜서 바소프레신이죠. 혈압을 상승시키고 그 다음에는 안지오텐신 2 자체가 알도스테론을 통하지 않고 바로 소디움과 물을 재흡수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네 가지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혈관을 수축시킨다. 맞죠. 알도스테론을 분비시킨다. 맞습니다. 신장에서 NAC를 재흡수시킨다. ADH를 분비시킨다. 다 맞습니다. 고혈압일 때 분비된다. 저혈압일 때 분비가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약 중에 베타 차단제. 베타 차단제는 일반명에 끝에 뭐가 붙는다 그랬죠? 롤이 붙는다 그랬습니다. 프릴은 뭐죠? 아닙니다. AC 이니비터가 프릴이 붙죠. 그래서 에날라프릴, 뭐 안지오텐신 1을 2로 바꾸는 것을 막는. 그래서 이거는 AC 이니비터지 베타 차단제가 롤이 붙는 건 다 베타 차단제입니다. 답은 3번. 자율신경계 중 교감신경은 알파하고 베타 리셉터를 통해 작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혈압 등을 조절한다. 베타 1 수용체가 주로 작용하는 장기를 고른다면 아까 알파 1은 1이라고 그랬고 베타 1은 심신이라고 그랬어요. 심장과 뭐죠? 신장. 예. 폐하고 간은 폐는 베타 2고 간은 알파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심장과 신. 베타 1은 심신, 알파 1은 1.
그렇게 외우시라고 그랬죠. 다음 약 중에서 베타 수용체를 통한 교감신경이 하는 역할이 아닌 것은 베타1, 베타2. 자, 심박수를 증가시킨다.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킨다. 기관지의 확장을 유도한다. 심장을 제외한 혈관의 수축을 유도한다. 스트레스 상태에서 작용한다. 베타1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심장과 신장에 있다고 그랬어요. 심장에 있어서 흥분 상태가 되면은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어떻습니까? 심박수 증가하고 심근의 수축력을 베타1 아드레날린을 통해서 당연히 증가하겠죠. 1,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2는 아까 2는 뭐라고 했어요? 폐가 2개라고 그랬죠. 심장은 하나. 브론코스를 늘린다고 그랬어요. 기관지의 확장을 유도해서 공기가 더 들어가기 쉽게. 왜냐? 확장이 돼. 이거는 스티뮬레이션, 요거는 이니비션이니까 베타2는 뭐 알파1도 스티뮬레이션, 알파2는 이니비션, 베타1도 스티뮬레이션, 베타2도 이니비션. 그래서 베타2 이니비션 하니까 기관지 확장이 되죠. 기관지 수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베타1, 베타2 맞습니다. 다음에 스트레스 상태에서 작용한다. 파이드 오어 플라이 당연하죠. 아드레너지 리셉터 베타 수용체 알파1도 마찬가지고. 심장을 제외한 혈관의 수축을 유도한다. 혈관의 수축을 심장을 제외한 유도하는 것은 알파 수용체죠. 알파의 원이 ON인데 O가 혈관이라고 그랬고 N이 네코 블레드 프로스테이트 이렇게 이야기했고 E가 I라고 그랬죠. 그걸 꼭 또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베타 차단제인 프로프라놀로로 작용 중 맞는 거. 프로프라놀로는 롤이 붙었으니까 베타 차단제고 프로프라놀로는 베타1 셀렉티브가 아니고 베타1 플러스 베타2를 다 차단을 시켜요. 그래서 심장의 심박수를 감소시킨다. 베타1 맞죠? 심근의 수축력을 감소시킨다. 베타1 맞죠? 폐에서 기관지를 수축시킨다. 베타2를 블록을 시켜버리니까 기관지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축을 시킨다. 맞습니다. 저혈압을 유도한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 맞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